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잠깐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근구하는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풀이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니? 근해 공식선을 푸는 풀이도 있었고 그죠? 다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결론은 뭐였어?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일단은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너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바라본다. 2차 방정식의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나는 이런 느낌이야. 구할 수는 있어. 무조건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 있고 무조건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구하지 않는. 오케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2차 방정식은 구해달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구하는 게 아니야 라는 관점.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막 섣불리 막 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시간이 막 날아갑니다. 구할 필요 없었는데도 막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정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개수로부터 얻는다 라는 관점을 가져주세요. 어디에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잖아. 근데 중학교 때 우리 뭘 배웠었냐면 두 가지 정보를 배웠어요. 개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일단 판별식이라는 건 근계수 관계. 그러니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는 보통 어떤 정보를 근의 정보 나는 지금 얻고 싶은 게 뭐야? 근의 정보를 얻고 싶은 거거든.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 얘는 근의 종류라든지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근의 종류라든지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종류라고 하는 건 이제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개수는 실근의 개수를 말해요. 실근이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근의 개수만 궁금한데 굳이 내가 2차 방정식 근을 다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오케이? 이 판별식이 이제 개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거든.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D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 해가지고 그냥 종류랑 개수 같은 걸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뭘 배울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차 정도는 합곱차 정도는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내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다음 알파 베타는 얘는 a분의 c입니다. 그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두 근의 차 이렇게 되는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그냥 개수 가지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근을 각각 구하지 않아도 오케이? 구하지 않아도 두 개를 더한 값이나 두 개를 곱한 값이나 두 개를 뺀 값 정도는 여기 이 개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테니 굳이 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머릿속에. 알았죠?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 분해 할 수 있다. 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는 거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애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요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나는 어떤 아이를 여기 있는 요 2차식 있지? 이거 전체까지 얘들아 잠깐만 봐봐. 여기 있는 요 전체까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애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2차식이라고 써놨어. 2차식은 여기 있는 요 다항식, 여기 있는 얘만 가지고 2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항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는요 a배에 x-알파랑 x-베타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죠?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사람과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알죠? 이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 2번에 나오는 판별식 이야기, 근계수 관계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선생님이 따로 개념 잡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정확하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관점,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이 관점 세 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케이? 쓸데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알았죠? 실제로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여기서 내가 무슨 문제 막 있었는데 여기서 A 값에 곱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는 내가 막 식을 막 쓰다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뭐 7은 0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 라고 한다면 봐봐.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무슨 식?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여기 얘는 무슨 식? 방정식일 겁니다. 맞아요? 얘랑 같지 않으니까. 그럼 얘도 뭔 거야? A에 대한 뭔 거야? 2차 방정식인 거야. 여기 있는 얘도 뭐라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근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알파랑 베타 있었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그 A 값들의 곱, 이 알파 값이 그 A 값이고 이 베타 값이 그 A 값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A 값의 곱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랑 베타를 두 개 곱한 걸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분의 7 해서 얘는 7이군요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를 뭐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 그걸 곱해요. 장난 아니야,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잘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거야. 근의 공식 넣어야 되는데 근의 공식 넣은 결과도 복잡하겠지. 복잡한데 그걸 또 각각 굳이 구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또 곱해요, 그걸. 곱해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구해달라. 근에 각각 구해달라는 말이 없으면 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오케이?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근을 알면은 이 차식은 언제든 나는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얘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을 알면 항상 인수분해할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얘기부터 넘어가.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일단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의 관점. 판별식이 일단 뭘까? 얘는 이제 판별하는 식이거든요. 얘는 정확한 명칭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오케이? 판별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어디에도 또 판별식이 또 있고 또 판별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뭘 판별할 거냐? 그 판별의 대상을 여기는 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근의 종류라든지 좀 전에 썼듯이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개수, 실근의 개수 등등을 판단하는 식입니다. 라고 해서 이를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근을 내가 실제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 x는 뭐가 될까요? 근의 공식 한번 써봐요. 뭐가 될까요? 불러!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이거 뭐 할 때만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너무 옛날 건가? 그렇게도 배우긴 했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는 지금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근의 공식은 뭐가 됩니다?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 뭐가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좀 바라볼 건데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는 그럼 근이 뭐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안 써도 일단 들어요. 봐봐. 여기서 이 부분이 어때? 똑같죠? 이 부분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이 부분을 내가 크게 a라고 한번 바라볼게. 이 부분을 a라고 바라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뭐가 달라? 여기는 얘 부호만 다르죠. 그죠? 얘 플러스 b였다라고 생각하고 얘 마이너스 b였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그럼 등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야.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개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봐봐. 첫 번째로 b가 만약에 뭐였다면? 0이었다면 b가 0이었다면 얘는 a고 얘는 뭐가 돼? a가 되죠. 그지? b가 0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똑같아. 중근을 가질 거야. 이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통째로 뭐가 된다면 0이 된다.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얘는 중근을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미안해요. 내 거지 지금.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b에 해당하는 애가 사실상 뭐냐면 2a분의 뭐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죠?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얘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가 양수였다면 얘는 무슨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는 무슨 수가 됩니다? 허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은 뭐가 된다? 얘는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허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얘가 b가 0이라는 건 결국 뭐가 0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뭘 가져? 중근을 가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은 실근을 가져 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허수였다면 얘는 뭘 가져? 허근을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근 몇 개 갖겠어? 2개 가질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얘는 허근 몇 개 갖겠어? 2개 가질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별식 중에서 어디 부분? 여기는 요 부분이지. 여기는 요 부분. 근의 공식 중에서 여기는 요 부분을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 있는 쟤를 가지고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0보다 컸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가 0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작았다면 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 근의 종류만 입장에서 생각해. 종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실근 갖는 거고 얘는 실근 갖는 거야. 실근 갖게 해주세요. 뭐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왔어.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허근을 갖게 해주세요. 허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판별식의 의미가 저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 여기는 얘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다?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를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중근을 갖게 해주세요. 판별식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뭐라고 완전 제곱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전히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걸 써도 돼요. 왜냐면 봐봐, 여기는 얘가 0이었다면 근이 여기 똑같은 거 두 개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어쩌고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얘가 중근을 갖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도 여전히 판별식이 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판단해줘요. 됐나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근의 공식 중에서는 뭐만 가지고 썼냐면 그냥 원래 근의 공식만 가지고 썼어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여기는 얘에 대한 여기는 이 녀석이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D라고 합니다. 여기는 얘 4분의 1이 얘지. 왜냐면 여기는 이거 전체가 B잖아 지금 현재. 이걸 제곱하면 얘는 4B-가 될 거란 말이야. 4B- 제곱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 여기 4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어? 여기는 요 녀석만큼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4분의 D 공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4분의 D.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그래서 좀 몇 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좀 필기가 좀 중구난방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잘 정리해봐요. 예를 들어서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 근의 종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될 거야? 판별식에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25 마이너스 4ac니까 12 되면서 양수가 되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수면 되는 거야 그냥. 양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도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얘의 제곱이면 16이죠. 마이너스 얘 곱하기 4니까 16이 되죠. 얘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 0이구나 얘는 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지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짝수잖아. 그치? 얘를 2 곱하기 2로 바라볼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여기는 얘를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2를 제곱하겠죠.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AC만 해줘요. 이렇게. 계산이 한결 간단해집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4분의 D 공식 요거는 있잖아. 이걸 알면 사실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오케이? 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다 어떤 식이야? 익히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사용하기 편한 게 다 수학들입니다. 수학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익혀놔 주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개념 설명을 마무리할 텐데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여기서 실근 허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본 건 루트 안의 값이었지. 그지?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 실근 된다고 했고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허근 된다고 했어요. 얘가 0이면 실근 될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예에서 어떤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A랑 B랑 C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무조건 깔려요. 왜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아무리 양수라고 하더라도 B가 허수였으면 이거 허근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아무리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B가 허수였으면 허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실수란 전제에서만 뭘 쓸 수 있냐?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판별식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A랑 B랑 C가 다 실수란 전제가 깔려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 풀면 선생님이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거 실수란 전제 안 깔려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둡니다. 알았죠? 두 번째 예제에서 간단하게 좀 문제 풀어보고 갑니다. 자, 필기 다 됐나요? 문제 됐어요? 자, 문제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런 거 진짜 쉬워.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판별식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실수 K 값은 그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판별식을 넣어봐야지.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판별식이 0이 됐으면 좋겠어. 판별식이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해주는 거야? 그냥 부등식 풀어주면 돼요. 판별식 넣어보자. 9,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니까 4K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4K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K는 뭐가 됩니다? 4분의 9보다 작아요. 이렇게. 끝. 되게 쉽죠? 이게 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0이 됐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K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뭔 소리야?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 등호가 반대로 바뀐 거 아니야? 부등호가. 그러니까 K가 뭐야? 4분의 9보다 큽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하나만 구해놓으면 세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가 보고요. 다음 보자. 다음 보자. 똑같아요. 지금 봐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은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얘가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m의 값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럼 난 당연히 뭐 할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하나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라고 얘기했었지. 뭐였어? 기억나는 거 이게 보면서. 어? 그렇지. 최고 차이 계수. 여기는 얘가 0이다라는 이 전제가 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2차 관계. 그러니까 일단은 m은 뭐구나. m은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여기는 얘 먼저 생각해주고 가는 문제를 보면서. 알았지? 얘가 0이 아니구나. 이거. 왜? 문제에서 뭐 몇 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거 다음에 그냥 푸는 거죠. 그냥 뭐야? 판별식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차의 개수가 무슨 수? 짝수. 오케이? 짝수니까 4분의 D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4분의 D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4분의 D공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반이면 M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M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C란 말이야. 그럼 얘는 빼기 뭐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돼요? M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이 실근을 갖고 싶었으니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지. 맞아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중근도 아니잖아. 그냥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주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부등식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뭐겠어? 이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실근 가질 조건, 평균 조건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m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m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얘를 계산해 줍니다. 뭐가 돼? 없어지네요.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나. 그러니까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째 거 다음 보겠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답이겠지. 됐습니다. 왜 여긴 등호 들어가고 여긴 왜 등호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근은 판별식이 0인 거랑 0보다 큰 거랑 두 가지.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은 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보자. 필수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긴 얘 같은 경우는 봐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적용자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뭐야 항상 중근을 갖도록. 이거 하기 전에 2번 먼저 2번이 더 쉬워 보인다. 2번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여기는 요 2차식이 여기는 요 2차식이 뭐래? 완전 제곱식인데 그죠? 2차식이 완전 여기는 얘가 하나의 2차식이거든. x에 대한 2차식이거든.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렇게. 오케이? 그러려면은 여기는 얘는 지금 2차식, 2차 다항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편의에 의해서 방정식을 잠깐 바라보자. 오케이?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보면은 여기는 얘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나 여기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은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에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판별식이 0이구나. 그럼 얘는 3a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곱하기 2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여기는 이 값이 0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방식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또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9a 제곱보다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a 제곱 되고 플러스 6a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a 되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니? 16이 마이너스 15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얘도 여전히 뭐라고요? a에 대한 뭐라고? 방정식.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 구해보면 요거는 이제 인수 근을 구해달라고 했지. 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5랑 3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근 구했더니 마이너스 3 또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요거 두 개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앞으로 가보자. 1번 문제 가보세요. 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간다? 중근을 간다라고 했어. 여기서 잠깐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무슨 뉘앙스의 문제인 거야? 아, 여기 얘는 k에 대한 뭐군요? 항등식이군요. 이런 의미잖아. 그죠?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독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도 구문 같은 거예요. 구문. 오케이? 영어에서 말하는 구문 같은 거. 오케이? 됐나요? 뭐 수거 같은 걸로 외워주고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근데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항등식 얘기하면서 좀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항등식에서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잘 기억해봐. 여기 항등식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나 얘는 문자, 뭐에 대한 문자, 항등식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문자는 K에 대한 항등식이나 어떤 식이 항등식이냐, 어떤 식이 항등식이냐 요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는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한댔어? 중근을 가져요 라고 말했단 말이야. 중근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D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이 D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있잖아. 이 식이 K에 대한 무슨 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달라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판별식을 쓸 텐데 여기는 얘 판별식은 지금 4분의 D공식을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얘가 지금 2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K-A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C니까 그대로 그냥 K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판별식이 0이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긴 얘가 K제곱 없어지네요. 그럼 K가 있는 것만 묶어보자.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A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 그 마이너스 2A만 나오겠네. 나머지는 뭐가 나오겠어? A제곱이랑 A제곱 없어진다 그치? 맞아요? A제곱이랑 A제곱 없어져요. 그러니까 뒤에 건 뭐겠어?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구나. A는 뭐고 0이고 B는 뭐고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달라.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 이거 좀 어려워지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 방정식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얘가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어떤 식이 항등식이냐 항상 바라봐달라고 했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개념이랑 판별식의 개념이랑 섞여가지고 나온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있죠. 유제 문제 8번까지 지금 한번 싹 다 풀어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8번. 일단 얘가 뭐래? 완전 제곱식 된댔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뭐여야겠어? 0이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판별식. 근데 여기서 얘가 짝수니까, 그렇죠?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한번은 4분의 D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갖다 써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배의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싹 다 정리하면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얘에 대한 특수한 변형이 하나 있다고 했었어. 오케이? 얘에 대한 특수한 변형. 여기는 얘는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고 어떻게 됐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B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여기서 얘가 되는 거 얘가 되는 거 어색한 사람? 저요. 한번 증명해보고 갈게요. 저기 쟤를 다 의도적으로 몇 배 해줍니다. 다 2배 해줍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깔아주고 그다음 2배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2a 제곱이니까 얘를 내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라고 쓸게요.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씁니다. c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쓸게요. 좀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다 더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얘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이렇게 됐죠? 해서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넣고 나갈 거고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갖다 써서 얘 여기서 뭘로?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갖다 써가지고 얘는 B 빼기 C의 제곱.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갖다 써가지고 뭘 만들어?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됐죠? 저건 특수한 변형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라는 사실은 되게 뜬금없이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